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진여쌤입니다. 자, 2021학년도 하반기 랜선 입시 설명회, 오늘은 초등부, 중등부 수학에 대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저는 너희가 비리다 학원의 부원장 김진경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학부모님들, 아마 학생들은 전 알겠지만은 학부모님들을 이렇게 비대면이지만 죄송하지만 이렇게 아마 인사를 드린 게 처음이라서 저도 조금 감회가 새롭기도 합니다. 아시다시피 사실 원래 입시 설명회는 오프라인으로 가장 좋은 거는 학부모님들을 직접 모시고 담당 선생님과 제가 함께 들어와서 설명하는 게 가장 좋겠지만, 요즘 또 코로나가 워낙 좀 악화되는 상황이라 피치 못하게 이렇게 랜선으로 인사드린다는 점은 다시 한 번 더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자, 저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 초등부, 중등부라고 하지만 결국 우리가 초등부, 중등부에서 공부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 더 먼 미래에 있는 고등부, 그리고 그 넘어서 있는 입시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기 위한 거라는 목표는 저는 불변의 진리라고 봅니다. 즉, 초등부, 중등부라고 해서 저는 너무 이렇게 먼 미래니까 대충 하자 이러면은 저는 제 생각에는 그러면은 이건 잘못된 빌드업이다라고 저는 누누이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조금씩 점차 가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먼저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수학을 잘한다는 것은 입시에서 엄청난 메리트가 있다는 점이죠. 그건 제가 뒤에서 이따가 제 사례를 통해서 직접 한 번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타이틀은 뭐냐면, 여름방학, 어떻게 본인에 따라 2학기의 성적이 달려있다. 물론, 이것은 비단 2학기뿐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한 해를 잘 보내면 그건 다음 해, 그리고 그런 것이 뭉치면 다음 학년, 그리고 그런 것이 뭉치면 나중에 고등부 입시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는 그 빌드업을 저는 오늘 너무 강조드리고 싶어요. 자, 역시나 첫 번째 타이틀은 뭐냐면요, 이 코로나 사태에 따라서 과연 이 선행학습의 유효성이 있는가에 대한 좀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이 선행학습이란 말 참 어떻게 보면은 입에 달고 살죠. 학원계에 종사하는 저부터 시작해서 많은 강사들이 항상 입에 달고 다니는 말, 학부모님들, 학생들 입에 달고 다니는 말이죠. 바로 선행학습입니다. 다만 이 선행학습이라는 거는 저는 사실 크게 좀 오해하지 마세요. 중요합니다. 그럼 당연히 중요한 건 맞아요. 남들보다 좀 더 우수한 출발점에서 시작한다는 것은 학생에게, 그리고 학부모님에게 굉장한 어떤 자신감과 자존감을 올려주는 또 측면도 있긴 하죠. 다만 이 선행학습을 했다라는 말은 사실은 굉장히 좀 위험한 말이죠, 그렇죠? 저뿐만 아니라 아마 수학 선생님, 그리고 이 학원의 강사, 이 학원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은 다 공감을 하실 거예요. 어떤 신입생이 옵니다. 신입생이 와서 특히 수학 같은 경우는 이런 말을 하죠. 우리 아이가 땡땡 학원에서 선행학습을 엄청 돌렸다라는 말. 그리고 막상 강사가 투입돼서 강의를 해보면은 생각보다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라는 경우가 굉장히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런 걸 선행학습을 비하하는 발언이 아니라 이건 정말 강사들이라면은 정말 많이 겪었던 현상이에요. 왜냐하면 선행학습을 했다는 말, 그리고 했다에 불과한 거예요. 잊지 마세요. 학습이란 말 아시죠? 학은 배울 학자고 습은 습득할 습자입니다. 학만 있으면 안 되죠. 습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다시 한 번 좀 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선행학습을 한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선행학습을 한 내용을 내 걸로 체화했냐가 더욱더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 선행학습의 유효성에 대해서 좀 의문을 던지고 싶었습니다. 특히 언제? 코로나 사태 때. 코로나 사태 때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많은 학생들이 학은 있어도 습이 굉장히 부족했던 시기죠. 이해되셨나요, 여러분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물론 학교에서 진도도 나오고 각 학원별로 개념 학습도 했지만 과연 그것들이 아이들이 과연 습득이 제대로 돼 있냐는 거죠. 그쵸? 왜냐? 우리는 벌써 작년 겨울에 2차 대유행, 작년 여름에 3차 대유행, 그리고 올해 벌써 4차 대유행을 맞이하면서 교육에 엄청난 공백기를 맞이했었습니다. 이건 비단 수학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모든 전 과목에서 그렇긴 하지만 특히 선행학습을 무척 강조하는 수학에서만큼은 과연 이 선행학습이 올바르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문을 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자세한 얘기를 좀 드리자면요. 첫 번째입니다. 일단 2020년, 작년이죠. 몇 차 대유행을 겪은 2020년 학교 수업이 제대로 진행되는가에 대해서 저희는 조금 의문을 던지고 싶어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지금 학교에 종사하시는 선생님에 대해서 저희가 뭐라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당연합니다. 왜냐면 이거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저뿐만 아니라 특히 초등부생들은 다 공감을 하실 거예요. 특히 이번에 작년에 우리가 비대면 강의, 줌 수업을 한번 해봐서 알겠지만 사실 비대면 줌 수업은 중등부, 고등부들도 정신 못 차립니다, 보통. 그러니까 고등부들도 줌 수업 딱 들어가게 되면 애들이 정신을 못 차려서 막 저도 채팅창으로 그리고 마이크로 그리고 캠으로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애들의 이제 학습 상태를 확인해야 되죠. 있잖아요, 여러분들. 자, 근데 초등부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초등부 학생들이 줌 수업에서 과연 올바른 집중력을 발휘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사실 다소 조금은 회의적인 시선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제 학교 수업이 좀 올바르게 이루어지고 있냐에 대한 의문점을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 과목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참 이게 진짜 제가 지금 약간 좀 뭐라 해야 될까, 제 개인적인 사견을 좀 덧붙이자면은 저는 참 영어강사이기 때문에 가끔 이제 수학 선생님들을 보게 되면 참 힘든 게, 수학은 일종의 진도라는 게 존재해요. 각 학년별로 반드시 이제 해야 될 진도라는 게 존재합니다. 사실 영어는 조금 죄송한 얘기지만 진도라는 개념이 사실 명확히 존재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 학년에 뭐 해야 될 공부는 있지만 반드시 해야 될 어떤 커리큘럼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문법이란 것도 엄밀히 말하면서 중등부 문법은 고등부 문법에서도 또한 계속 활용돼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진도라는 개념은 없기 때문에 약간 레벨별로 이제 공부를 한다는 느낌이 굉장히 강하다면은 약간 수학 같은 경우는 반드시 해야 될 진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진도라는 걸 소화하지 못하면 다음 학년 때 넘어가게 되면은 굉장히 이제 안 좋은 스타트 라인에서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특히 작년 같은 2020년의 경우에는 이제 이 한 학년 또는 한 학기의 개념 혹은 또는 연산에 대한 공백이 발생할 확률이 굉장히 높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과연 저희는 이제 선행학습이 과연 올바르게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왜? 뭐 예를 들면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있다고 봅시다. 5학년 학생이 당장 자기가 해야 될 2020년 작년 기준 5학년의 개념과 어떤 이런 걸 제대로 끝내지도 못한 채 6학년 중1에 선행학습을 하는 것은 과연 의미가 있는가에 대한 이제 말이 되겠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좀 이런 현상 때문에 당해 이제 작년 당해뿐만 아니라 현재 2021학년도에 올해 학년 그리고 그 이후의 모든 커리큘럼에 악영향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이건 누구에게 책임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코로나라는 피치 못한 상황 때문에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런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라고 저희는 제언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 무리한 선행학습이 과연 유효한가? 지금 보게 되면요. 자, 저희가 이제 올해 이제 여러 가지 테스트를 진행을 해봤죠. 그쵸? 학교에서도 테스트를 봤었고, 단원평가라던가. 자, 근데 이번 2021학년대 시험대 테스트를 보게 되면요. 애들이 대부분의 학생들이 개념을 몰라서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단원의 개념이라던가 공식을 몰라서 틀린 게 아닙니다. 왜 틀렸냐면은 바로, 네. 사소한 기본 연산 실수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념은 알고 공식은 알아. 근데 이제 이걸 딱 공식이라는 데서 스타트해서 구체적인 정답을 만드는 그 과정에서 이 프로세스에서 연산 실수가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학생들이 이제 시험을 보고 돌아오게 되면 하는 말이 뭐냐면은 선생님, 저희 배웠던 건 알았어요. 물론 이제 변명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 변명을 저희가 구체화해 보자면은 배웠던 건 알아요. 저희가 풀었던 건 알겠어요. 근데 제가 계산 실수를 했어요. 사실 물론 그 실수도 실력입니다. 그러니까 다만 이제 그걸 저희가 바꿔 말하자면은 연산에서 실력이 떨어지겠다는 걸 이제 저희는 말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저희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지금 이 코로나 사태 2020년 대유행을 맞이하고 지금 2021학년은 무리한 선행학습은 오히려 학생에게 독이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왜? 아니 지금 이런 연산 실수마저도 지금 연산 실수도 이런 연산마저도 제대로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도대체 무슨 선행학습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이 공부라는 건요 겉멋이 아니에요. 저는 선행학습은 물론 어느 정도의 선행학습은 중요하지만 무리한 선행학습은 저는 겉멋이라고 봐요. 이거는 겉멋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말했잖아요. 저도 그렇고 많은 학원생들이 다 공감합니다. 무리한 선행학습은 겉멋이에요. 막 선행학습 했다. 그건 약간 자기 만족에 불과한 거예요. 나는 선행학습한 애. 학부모 입장에서는 우리 아이는 선행학습한 아이. 그거는 자기 만족입니다. 자기 만족이고요. 근데 하지만 실질적으로 과연 그것이 실속이 있냐. 그래서 정말 그 아이가 수학을 잘하냐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걸 인정을 해야 된다고 봐요. 우리 학생이 내 자녀가 아니면 본인이 선행학습을 자꾸 했다고 가정을 해. 근데 막상 자기 학년의 중간고사, 기말고사, 단원평가를 봤는데 점수가 안 좋아. 그럼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럼 나는 지금 선행학습이 필요한 애가 아니라 내가 지금 내 학년 그리고 내지는 그 이전 학년의 연산부터 지금 똑바로 해야 되는 지금 현실이다라는 걸 인정을 해야 돼요.
그 외에 모든 건 다 변명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까 뭐 계산 실수? 변명이죠. 다 변명이에요. 그거는 엄밀히 말해서. 성형학습을 포기하고 지금 내 거부터 똑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자기 학년 거부터.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전 학년의 연산부터 좀 똑바로 해라 라고 저는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되셨나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 가봅시다. 자, 저는 이제 수학에서는 진짜 이거 정말 이제 뭐랄까 학원, 그러니까 아까는 이제 그 학생과 그 학부모님의 변명이라면 이 자기주도학습이란 말은 약간 강사의 좀 자기 변명이라고 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자기주도학습이란 말은 사실 누구나 다 알죠. 이게 이 대한민국 수험생 중에 자기주도학습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도대체 누가 모릅니까? 이거는 애들도 알고 학부모도 알고 강사도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주도학습이란 건 참 변명에 가까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가 실력이 안 올라. 그러면 전화하는 거죠. 선생님, 아니 저희 애가 학원을 6개월을 보내는데 성적이 안 올라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학원 강사 입장에서는 진짜 우리 뭐 땡땡이가 정말 열심히 하는데 정말 그 수업은 잘 듣는데 자기주도 학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거 참 변명이죠. 사실은 말하면 저도 그렇지만 저도 어쩔 수 없이 쓰는 말이긴 하지만 사실 조금은 변명에 가까운 측면이고요. 왜 이제 이것이 이제 변명에 가까운 측면이 되냐? 이게 자기주도 학습이란 것은요, 여러분들 그냥 뭐랄까 황량에 내버려두고 지가 알아서 공부하는 힘을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말하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저희는 오늘은 특히 그 어느 과목보다도 자기주도 학습이 중요한 수학에서 도대체 진정한 그 의미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사실 저도 이제 제가 제 입으로 말하기는 굉장히 부끄럽지만 저는 수학을 굉장히 잘했던 사람입니다. 엄청 잘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제가 엄청이라고 붙인 말한 이유는 뭐냐면 사실 제가 모의고사에서 100점을 거의 놓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수능에서도 100점을 맞았었고요. 그리고 좀 부끄러운 말이지만 이제 100분을 다 소진하진 않았고 보통 한 40분 정도 만에 다 풀고 이제 100점을 맞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고려대라는 이제 학교에 입학할 때도 제가 사실은 수월하게 입학할 수 있었던 거는 뭐 국어 수학을 못하진 않았어요. 그것도 각각 뭐 한 개밖에 안 틀긴 했지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쉽게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수학이라고 봅니다. 수학을 잘하는 거는 그만큼 이제 저희가 나중에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표준 점수라고 부르죠. 난이도 대비 100점이 갖고 있는 어떤 메리트 그걸 이제 계산을 합니다. 근데 그게 다른 과목에 비해서 수학이 월등히 높습니다. 표준 점수가. 그러니까 즉 국어 100점, 영어 100점보다는 수학 100점이 워낙 맞기가 힘들기 때문에 수학 100점을 맞았을 경우에는 상대평가적으로 더 높은 점수를 부여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 때문에 저는 이제 수학을 굉장히 잘했던 것 같고요. 그럼 저한테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죠. 그럼 선생님은 수학을 어떻게 잘했냐고요. 물론 학원은 다녔습니다. 학원은 다녔지만 딱 거기까지예요. 저는 이제 뭐 학원 한 군데만 다니고 그 학원에서 지냈던 특강이라던가 뭐 사실은 그렇게 많은 걸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좋은 학원, 그러니까 좋은 선생님, 제 좀 취향에 맞는 선생님이 수업하고 있는 그 학원 딱 하나 딱 하고 뭐 인강, 뭐 특강, 아니면 뭐 교습소 다른 학원은 아예 일절 안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그것이 이제 가능했냐라고 물어보게 되면 일단 자기주도 학습인 거죠. 자기주도 학습. 그리고 제가 그 선생님이 정말 좋았던 이유는 뭐냐면 그 선생님은 자기주도 학습을 하도록 유도했다는 거예요. 그 선생님은. 그러니까 이게 정말 저는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강사가 이제 좋은 강사는 아니냐는 저는 거기서 왔다고 봐요. 특히 수학도 그렇지만 뭐 전 과목 다 그렇지만. 그러니까 좋은 강사라면 바로 뭐냐면은 수업을 잘하는 거,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건 수업을 잘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강사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뭐 추가적인 걸로 이제 애들한테 좋은 강사는 바로 뭐냐면 자기 주도 학습을 하도록 유도하는 강사가 있다는 거예요. 가이드 해주는 강사가 있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저는 그것이 좋은 이제 강사라고 보고 저는 그 당시 때 좋은 수학 선생님을 만났다는 거죠. 자기 주도 학습을 하도록 성취감을 느끼도록 유도해줬던 선생님을 만나기 때문에 저는 그 수학이 조금 더 재밌게 공부했고 잘 공부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수학에서 도대체 자기주도 학습이란 것은 이제 뭘 의미하냐? 무조건 혼자 공부할 줄 아는 능력이 자기주도 학습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진정한 자기주도 학습은 바로 뭐냐면 이겁니다. 바로 계획을 설정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에 따라서 결과를 스스로가 평가할 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말 굉장히 추상적인 말이지만요. 제가 이것 굉장히 이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요. 수학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많은 학생들이 수학을 참 학원을 고르기가 힘들고 어떤 학원에 정말 스테이하기 힘든 이유가 뭐냐면요. 수학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드시 그때 진행해야 될 진도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진도에 맞춰서 학원은 수업을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근데 그 프로세스 속에서 반드시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은 반드시 분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보통 많은 수학 선생님들의 딜레마죠. 왜냐하면은
잘하는 학생에 초점을 맞춰서 수업을 하게 되다 보면은 못하는 학생이 소외를 받아요. 반대로 못하는 학생들이 집중하게 되면은 잘하는 학생들이 질려하죠. 늘 답답하게 여기고. 그러니까 이런 딜레마는 어느 수업이든 어느 학원에서는 어느 프로세스에서는 있을 수밖에 없어요. 뭐 각 학원별로 분명히 레벨별로 나누긴 합니다. 그래도 그 레벨에서 또 레벨이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메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학원을 메꾸냐?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는 학원을 바꿔도 메꿔지지가 않아요. 왜? 어느 학원을 가도 겪는 딜레마이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에 자기 입맛에 완벽한 학원이란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딱 정말 내 레벨에 맞게, 내 수준에 맞게, 내 속도에 맞게 수업해주는 학원은 단 한 군데도 없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 애들마다 다 실력이 다르고, 애들마다 성향이 다르고, 애들마다 속도가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학원을 무조건 바꾸는 게 좋냐? 아니라는 거죠. 그럼 그 속에서 애들이 수학을 잘하려면 어떻게 되냐? 맞아요. 자기 주도 학습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프로세스 속에서. 어떻게? 내가 내 계획을 짜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계획을. 내가 예를 들면 뭐 함수가 약해. 그럼 내가 함수에 관해서 계획을 세울 줄 알아야 되고 거기서 선생님이 거기서 그럼 좋은 강사는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애가 계획을 세우게 도와주고 그럼 그 계획 함수가 약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함수 약한 걸 메꿔줄 수 있는 추가 교재라던가 추가 문제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분명히 계획에 맞게 달성할 수 있도록 강사가 반드시 체크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괜찮나요? 전 이것도 자기주도학습이라 보는 거예요. 자기주도학습은 그냥 지가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지가 공부합니까? 초등부, 중등부가. 그런 우수 학생은 대한민국의 99%는 다 그런 학생이 아니에요. 1%밖에 안 됩니다. 그런 학생들을. 정말 그냥 홀로 내버려둬도 공부할 수 있는 애들은. 그런 애들은 영재 발굴 나가는 거예요. SBS에. 그건 불가능하던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초등부, 중등부 지가 공부합니까? 고등부는 모를까? 그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초등부, 중등부가 자기주도학습을 한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은 지가 공부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부족한 부분을 인식하게 만들고 계획을 세우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강사는 거기다가 교재 그리고 내지는 추가 어떤 메터리얼을 줘가지고 그거를 학습하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것이 이제 완료가 될 경우에 그것을 뭐하냐? 자기가 결과를 보고 지스로가 평가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 내가 이제 함수를 이렇게 풀어봤고 점수를 확인하고 내가 올랐냐 오르지 못했냐를 평가하고 오르지 못했다면은 추가 계획을 세야 되는 거고 만약에 올랐다면은 프로세스에 다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걸 저는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보는 거예요. 특히 초등부, 중등부는. 초등부, 중등부에서는요. 현실적으로 말씀드려서 이런 과도한 기대를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학부모님들이 자녀한테 거는 기대감도 그렇게 거시면 안 돼요. 우리 애는 무조건 혼자 둬도 잘할 거다. 그건 불가능한 애입니다. 그건 대한민국에서 1%도 안 돼요. 그래, 죄송하지만 그 1%가 우리가 속된 말로 저희가 인재라 부른 거, 그래도 우리가 스카이를 가는 이제 인재라 부르는 거예요. 그 애들은 죄송하지만 많이는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그거 인정을 해야 돼요. 입시는 말잖아요. 입시는 희망이 아니에요. 입시는 행복회로, 희망회로가 아닙니다. 현실을 바라보고 인식하고 내가 거기서 전략을 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한 초등부, 중등부의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계획 설정, 내 부족함을 인식하고 계획을 설정하고 강사의 도움으로 인해서 문제를 풀고 내지는 개념을 보충하고 추가적인 문제를 어떤 양치기도 괜찮아요. 양치기도 괜찮으니까 문제를 풀어보고 내가 그 결과를 확인하고 그리고 내가 스스로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 평가서에서 성취감이 발생할 수가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되시나요? 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렇다면 우리 학원은 그리고 우리 학원에 속된 강사분들은 과연 어떻게 수학 수업을 진행하냐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앞에 나왔던 이 1번과 2번의 연장선상으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1번, 자, 꼼꼼한 연산 훈련이 필요하다 이 말이야. 진정한 고수는 바로 기본기가 탄탄하다라는 말씀 저는 반드시 드립니다. 자, 잊지 마세요. 공부는 겉멋이 아니에요. 보여주기식 공부 아닙니다. 공부 못하는 애들 특징 뻔하죠. 말이 많아요. 그리고 보여주기식 공부를 합니다. 뭔가 화려하고. 뭐 계획표는 화려합니다. 막 제가 뻔해요. 제가 이제 입시만 벌써 8년 차인데 이 공모대의 특징이 뭐냐? 뭐 준비 과정은 화려합니다. 뭐 자기가 플래너를 샀대요. 봐봐, 나 플래너 샀다. 나 이제 플래너하고 공부할 거야. 플래너 펼쳐보세요. 뭐 장난 아닙니다. 막 눈부셔. 막 형광펜, 막 색깔펜 써가지고 엄청 화려합니다. 근데 그렇게 공부를 하냐? 아니요. 그의 특징이 뭐냐? 딱 거기서 모든 에너지를 소진해요. 예쁘게 작성한 거야. 나는 있잖아 월요일날 이걸 할 거야. 나는 다음 주에 이걸 할 거야. 난 6개월 뒤에 이런 걸 할 거야. 막 형광펜에다가 온갖 예쁜 걸 다 칠합니다. 그래서 걔가 공부를 하냐? 아니요. 거기에 에너지 다 써서 공부 하나도 안 합니다. 근데 공부가 그런 거예요.
근데 진짜 잘할 애들은 뭐냐? 심플해요. 그런 거 물론 계획표는 세웁니다. 근데 걔네들이 그냥 깔끔하게 그냥 오늘 뭐 하지? 하고 그냥 뭐 핸드폰에 적든 아니면 뭐 걔도 플래너는 있지만 그냥 검은색 펜을 하나로 그냥 오늘 뭐뭐 하겠음, 몇 시부터 뭐 하겠음, 딱 그렇게 하고 깔끔하게 들어와서 공부 시작하고 공부 끝내고 그냥 갑니다. 그러니까 공부는 기본기가 탄탄해야 된다는 거예요. 겉모습이 아니에요. 화려함이 아니라 심플한 거. 심플한 게 바로 공부의 이제 본질이라고 좀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수학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수학도 과도한 선행학습으로 자꾸 화려함을 보여주려고 하지 마세요. 자기 만족하려고 하지 말라고요. 그냥 제발 기본기 그 학년에 해야 될 거라 제대로 하고 다음 학년 걸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선행 제발 성급하게 하지 마라. 수학 공부는 반드시 그 학년별로 마스터해야 될 진도라는 게 있다는 걸 절대 잊지 마세요. 그래서 그거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학원은 특별히 올해 여름방학 때 강조하는 게 뭐냐면 그거를 제대로 하자는 거예요. 특히 언제? 작년에 코로나 대2차 유행을 통해서 3차 대유행을 통해서 우리가 놓쳤던 분명히 개념과 기본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우리가 뭐냐? 이번 여름방학 때 다시 한번 리뷰하고 마스터하고 넘어가자 이 말입니다. 그래야지 2021학년도, 2022학년도의 진도가 깔끔하게 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하냐? 오늘은 이번 여름방학은 스스로가 현실을 인정하자는 거예요. 현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조금은 부끄러울지 모르겠지만 작년 걸 돌이켜보는 거예요. 내가 쉽다고 여기는 거, 내가 가볍다라고 여겼던 작년 걸 돌이켜보면서 연산을 다시 한 번 더 마스터하는 기회를 가져야 이 말입니다. 언제? 여름방학 때. 지금 안 하면요 내년에 부끄러워집니다. 내후년에 부끄러워져요. 차라리 올해 여름방학 때 부끄러운 거는 다 청산합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 약했던 기본기와 연산을 올해 반드시 복귀와 마스터를 좀 하자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되시나요? 자, 다음 가봅니다. 자, 가볼게요. 자, 이제 오늘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자기 주도 학습에 대해서 연장선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게 참 신기하죠. 자, 이게 뭐냐면 이 많은 특히 이제 여학생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남학생을 이제 키우고 계신 학부모님들, 그 남학생 본인도 이제 이해하겠지만 참 애들 요즘 애들 게임 좋아하죠. 요즘 여학생들도 게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쿠키런 킹덤이라 해서 아기자기한 게임은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아니 그럼 이 게임이란 게 왜 재미냐면은 사실 게임이라는 것도 이렇게 본질적으로 보면요 사실 힘든 과정이에요. 왜냐면은 이 게임이란 것도 사실은 그 잘하기, 그러니까 게임도 선생님도 솔직히 말하잖아요. 게임도 누구나 잘한다고 잘하는 스타트라인에서 시작하잖아요. 누구나 못함이라는 스타트라인에서 잘해지는 과정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수학도 실력이 0에서 실력을 100으로 만드는 과정이라면 게임이란 것도 레벨 0에서 레벨 이제 0에서 레벨 100으로 이제 가는 이제 과정이란 말이에요. 이제 그거를 이제 똑같은 못함에서 잘하는 과정인데 왜 도대체 애들 수학을 재미없어하고 왜 게임은 재밌어하냐 이 말이에요. 그 과정은 똑같이 누구나 고난인데 게임도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재밌는 거 아니에요. 게임도 애들이 실력을 향상하고 보다면요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한테 패배를 당해서 자존감이 붕괴되는 시점이 오고요 짜증나는 시점은 누구나 누구나 수학도 그렇고 게임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왜 둘의 차이가 있냐면요 게임은 성취라는 걸 빨리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게임은 이 한 판 한 판이 굉장히 빨라요. 그러니까 패배도 빠르지만 승리도 빨리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기본적으로 게임은 재밌었는 거예요. 왜? 패배를 한번 맛봤지만 그만큼 다음 승리를 맛볼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짧다는 거죠. 그러니까 애들이 팍팍팍 빨리 승리를 맛볼 수 있으니까 그 달콤함을 빨리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공부는 어때요? 한 번 패배를 맛보고 다음 승리를 맛보는 데까지는 굉장히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러면 중등 같은 경우는 내가 만약에 중간고사를 망했어 기말고사를 잘 보는 데까지는 최소 2월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재미없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왜? 패배를 맛보고 그 자존감의 붕괴가 굉장히 길거든요. 그 시간이. 이해되시나요? 근데 반대로 게임은 아니야. 30분이면 패배를 맛보요. 30분이면 승리감을 맛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그걸 이제 제가 한번 그 비슷하게 논문을 봤더니 그것이 일종의 보상체에서 도파민을 분비한대요. 이 짧은 순간의 승리가 일종의 뇌에서 도파민을 분비하고요. 도파민을 분비하는데 그 도파민이라는 게 사실 아다시피 여러분들은 그 약간 마약에서 그 뭐냐면 사람의 중독을 건드리는 그 약간 호르몬 약간 물질? 제가 그 정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게임이 애들이 중독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빠른 보상 체계. 그거에 따른 뇌 도파민 분배에 따라서 이제 중독이 된다는 건데 그러면
그거를 이제 수학도 벤치마킹 해야 돼요. 그거 갖다가 우리가 학부모님들도 수학 선생님들도 우리 같은 강사들도 그거를 고리타분한 거로 여기면 안 돼요. 요즘 애들은 그런 거예요. 그러면 시대에 맞춰서 수학도 발맞춰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학원도 요즘에 그거를 많이 고민해서 저희 학원도 항상 이제 강사회의가 있는데 그런 거 저희 항상 고민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핸드폰을 압수한단 말입니다. 애들 저희가 수업 시간에 핸드폰을 압수를 해요. 근데 쉬는 시간에 딱 되잖아요. 애들이 핸드폰을 바로 괄호를 지어요. 왜? 게임하기라는 거예요. 그 짧은 9분, 10분에도 게임하려고 애들이 핸드폰을 만진다는 겁니다. 쉬는 시간에. 근데 그것이 핸드폰을 뺐으면 그것이 뭐 예를 들면 뺐으면 그것이 뭐 발본적인 해결책이 되냐? 아니라는 거죠. 그건 해결책이 안 됩니다. 임시적인 잠깐 해결책이 될 수 있지만 그래도 평생에 걸친 입시 공부에서는 해결책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냐면 우리 학원이 그래 수학도 보상 체계를 빨리 만들자가 이제 저희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수학을 재밌게 만드는 거예요. 물론 때론 패배감을 느낄 수 있겠지만은 빠른 다음의 승리감도 맛볼 수 있게 만들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했지만 게임도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재미와 흥미라는 거는 보통 성취감에서 오는 겁니다. 제가 다시 돌아와서 제가 아까 고등부 때 제가 입시 공부를 했을 때 수학을 잘했던 이유가 뭐냐면 제가 좋은 선생님을 만났다고 했죠. 그 선생님은 이게 빨랐어요. 그러니까 고등부인데 뭘 잘했냐면요. 그 약간 그러니까 일종의 저희가 막 노트 검사를 해요. 노트 검사를. 그러니까 매 시간마다 노트 검사를 하는데 그 노트 검사에 선생님이 항상 뭘 주냐면은 약간 참 잘했을까지는 아니지만 일종의 뭐 도장 같은 거 줘줬어요. 뭔가 그 성적 그 평가 같은 도장 같은 거. 약간 뭐 도장이 뭐 A, B, C 있었는데 A를 찍어줘 이제 멘트를 하나 달아주신단 말입니다. 근데 학생 입장에서는 그런 A에다가 멘트를 이제 매 시간마다 확인하는 게 되게 한 번 더 받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누구나 칭찬 받고 싶어하는 동물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때 수학을 왜 재밌었냐면 그 A를 맞고 진경아 이번에 정말 이런 걸 잘했네 라는 걸 한 번 보게 되면요 사람은 그걸 다시 한 번 더 맛보고 싶어해요. 수학도 그래요. 게임도 그렇고 한 번 그런 걸 맛보게 되면요 사람은 다시 한 번 더 맛보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 여름방학 때 지금 하고 있는 게 바로 뭐냐면은 죄송합니다. 올해 여름방학 때 할 게 바로 뭐냐면 그 성취감을 맛보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방금 말씀드린 자기 주도 학습을 통해서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 이번에 포인트는 뭐냐면 진도 나가기에 선행학습의 급급한 수업이 아니라 먼저 학생별로 반드시 성향과 수준에 맞는 교재를 선정할 겁니다. 왜? 일단 자기 주도 학습을 시켜야 되거든요. 자기가 부족한 부분을 인식하게 만들고 그 인식에 따른 교재를 선정할 거예요. 그런 다음에 반드시 목표와 실천을 세울 겁니다. 이건 어떤 단위로? 장기간 단위가 아니에요. 방금 보셨던 단기간 단위로. 그래서 저희가 그걸 노력할 겁니다. 올해 저희 학원은 목표 설정과 실천을 장기간으로 만들지 않을 거예요. 단기간으로 만들어서 빨리 학생들이 승리의 맛과 칭찬의 맛을 맛보게 만들 거예요. 그리고 초등부, 중등부 특히 아직 뇌가 말랑말랑한 애들은 그 성취감과 승리감의 도파민을 맛보는 순간 수학 공부가 재밌어집니다. 누구처럼요? 저처럼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뭐 수학 잘했던 사람 아닙니다. 저 옛날에 초등학교 때 구몬 싫어해서 수학 구몬 싫어해서 도망치던 사람 아이예요. 저도 맨날 엄마한테 혼나고 수학 구몬 쓸 때 맨날 혼나고 들들 볶이고 저도 그랬던 학생입니다. 구몬 싫어하고 수학 싫어하고 하지만 제가 감사하게도 이제 고등부 때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이 성취감을 맛봐서 수학 공부가 재밌어지고 그리고 수학에 흥미를 붙이면서 고3 때 그리고 제가 재수를 했지만 재수 때 그리고 수능 때까지 수학을 단 한 번도 100점을 놓치지 않았던 이제 학생으로 바뀌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저의 경험 그리고 저희 수학생들과의 회의를 통해서 결정한 건 바로 올해 여름방학의 목표는 자기주도 학습에 따른 빠른 성취감을 맛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여름방학에 저희 학원은 지금 이렇게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은 저희가 이제 마지막 이제 워딩으로 이제 오늘 이제 그 입시 설명회를 마무리 지려고 합니다. 저는 제 입시 설명회 뿐만 아니라 저희 너희가 미래다 모든 입시 설명회의 마지막을 이 워딩으로 반드시 끝냅니다. 바로 뭐냐면 Well done is better than well said 라는 벤자민 프랭클린의 바로 quote 명언으로 이제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 말은 간단하죠? 좋은 행동이 좋은 말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입시 설명회 중요하죠, 그쵸? 하지만 입시 설명회보다 중요한 거는 그렇게 커리큘럼을 짜는 거고 저희 선생님들은 지금 그 커리큘럼을 짜기 위해 현재 지금 올 여름방학 때 쓸 특강 교재 그리고 커리큘럼의 이제 보강에 지금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요. 이건 비단 저희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학생들도 제발 말로만 올해 여름방학 열심히 할 거야 라는 말 하지 마시고
무조건 행동으로 옮기셔야 됩니다. 성적은 말과 생각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100의 말을 하고 100의 생각을 한다고 해서 성적은 100이 오르지 않습니다. 성적은 0이 오르죠. 왜? 난 아무 공부도 안 했으니까. 차라리 10의 공부를 하세요. 그러면 성적은 10이 오릅니다. 괜찮아요, 여러분들? 입으로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입이 아닙니다.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계획표 화려하는 거 의미 없습니다. 겉멋, 선행학습 다 필요 없어요. 중요한 거는 행동이죠. 그렇죠? 체화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반드시 올 여름방학 본인의 학년 내지는 부족했던 작년도의 연산을 메꾸는 좋은 여름방학이 되길 바라면서 저는 오늘 이렇게 랜선 24명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제나 궁금한 사항들은 당연히 저희 재원생들은 각 학년별 담당선생님 물론 그리고 이걸 보고 계시는 저희 학원 수강생이 아닌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은 저희 학원의 대표번호를 연락 주신다면 저희가 언제든지 응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너희가 미래다 부원장 김진경이었고요. 이렇게 랜선 24명에 마무리 짓고 이렇게 비대면으로 이렇게 인사드린다는 점은 다시 한 번 더 거듭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꼭 코로나 잘 이겨내서 올 이제 작년 2022학년도 상반기 입설명에는 꼭 직접 오프라인으로 뵈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